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진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김포을 당협위원장님이신 홍철호 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발표회를 이 자리에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배포 받으신 걸로 아는데 우리 김포 지역의 많은 시민 여러분 참 잘했다,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네 분의 후보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그리고 전국에서 이런 식의 경선 절차를 진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중앙당에 이제 전략부총장으로 임명받은 지가 한 일주일, 후보 아닌 사람은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끊어주는 거예요. 전략기획부총장이라는 게 이제 지방선거를 제가 기획하고 또 인재 영입에 일조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당과 통합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에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지역에서 시의원, 도의원,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도 경선 절차를 통해서 비례대표 포함해서요 아마 우리 후보로 확정 지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우리 당에서 회의를 거쳐서 모범 사례가 우리 김포시의 이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모범 사례로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당대표께서도 아주 좋은 사례다, 도입을 해도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아마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밀실공천, 또 당협위원장이나 실권자들이 임의대로 공천을 마치 자기의 권한 내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많이 해소시킬 겁니다. 이렇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할 거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단수공천 받는 겁니다. 경선 안 하고 한 사람 딱 지목해갖고 당신이 시장 나가라, 당신이 국회의원 나가라, 이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선거일수록 저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우리 후보로 결정이 돼야 본선에서도 아마 민주당 후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토론회 하면서 우리 후보의 우월성이 부각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해줘서 그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는 것도 좋지만 훌륭한 분들이 여기 네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이 정경 발표에 오셨던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를 통해서 이런 내부 정책 발표라든지 토론회를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이제는 6월 1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잃어버린 12년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수건 사업들이 오늘 토론에서 거론되겠지만 하나하나 다시 제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저희 당이 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또 다른 이름은 아시죠? 김포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후보자 네 분의 기조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지난주 토요일 후보자가 정견 발표에서 제시한 김포 발전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주를 이룹니다. 크게는 교통과 교육, 환경과 지역 현안이라는 4개의 큰 주제로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자분들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 연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영록 후보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나온 유영록입니다. 이제는 김포의 권력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 3월 9일 우리는 국민의 여망과 당원들의 노력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보셨듯이 아직까지 인수 과정에서도 신구 권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권력은 지난 대선 때 같이 치러진 결과를 보면 아직도 우리 국민의힘이 110석, 민주당이 172석으로 국회 권력은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5월 10일 취임하시고도 2024년 아마 국회 선거 전까지는 국회 권력을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현상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시장 후보가 누구든 간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뽑아주셔야 합니다. 지난번 대선 결과를 보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24만 표밖에 못 이겼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무려 46만 표를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 김포도 16,000표를 졌습니다. 이거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 선거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합니다. 저 유영록은 그런 면에서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도의원, 시의원도 시장과 같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방 권력을 이번에 꼭 바꿔야 합니다. 저 유영록이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병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수입니다. 치열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우리 국민의힘 김포 각을 당원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껏 미래가 없었던 이런 상향식 민주주의를 위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17년 전에 제가 처음 김포와 인연을 맺었을 때와 지금의 김포를 비교해보면 인구가 확실히 많이 늘었고 건물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앞으로 김포를 고향으로 두고 살아갈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 시민들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가슴에 김포가 자랑스럽게 자리매김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김포에 산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김포, 그런 시민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김포의 핵심 성장 도구는 다들 아시겠지만 김포 한강선, 즉 서울 지하철 김포 연장입니다. 지금 당장 김포에 끌어다 놓고 싶습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교육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문화도 좋아집니다. 북부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원도심의 도시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됩니다. 김포가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 김포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 김포를 모든 시민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하겠다라고 말만 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다음은 김동식 후보자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에서 또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1시간 반 정도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일, 또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김포에서 시장으로서 일할 일, 이걸 제 마음에 있는 것, 제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외워서 말씀드린다 해도 뭐 이래 쉬운 일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말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잘 아신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한강 신도시를 유치했고 제방도로 6차선 김포 도시철도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큰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제가 시장 연임이 안 된 게 큰 잘못이에요. 제가 연임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금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지하철 우선열차 이런 얘기는 없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인천 2호선 보면 지금은 설명이 쉬워요. 인천 2호선 같은 걸 여선량을 만들자고 제가 늘 얘기하고 주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조근조근 성실껏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하면 전에는 경전철 건설한다고 막 다들 손가락질했어요. 신곡초등학교로 기억되는데 그때 이제 강경무 시장이 유영록 후보님이 이렇게 이제 프로를 하는데 저는 인천 2호선 같은 건데 그때 2호선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김동식 여선량 저거 만들겠다니까 다 야유해요. 9호선이 되세요죠. 저는 이 길이 김포가 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빤히 야유가 들어오는데도. 그래서 그 당시 전 나오면서 네, 마지막으로 박종규 후보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규입니다. 저는 좀 예를 갖추고자 페이퍼에 적어봤습니다. 뭡니까? 저는 지난 30년간 기자 생활을 한 언론인이기도 했으며 문화인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6년 동안 김포의 농수로와 하천 그리고 한강에서 백길 축제를 통해 강과 바다의 도시 김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의 일을 준비해왔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2012년 한강의 민간인 통제구역인 백마섬을 열고 시민 참여과 함께 한강 백길을 열었습니다. 백마섬은 한강철책이 만들어진 이후 43년 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곳으로 당시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고 한 것을 3년의 노력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 백마도는 3번에 걸쳐서 백길 축제들을 통해서만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 추진 능력과 행정력을 보인 것으로 자평하며 이제 김포시를 미래로 옮겨가는 데 기반을 삼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김포시의 패러다임을 강을 중심으로 4개의 권역으로 나눠 미래로 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수로를 활용한 카누를 즐기는 카누의 도시, 카누 설라 등을 통한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를 조성하여 관광객이 찾는 김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문제는 당연히 해결돼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열정을 다해 김포 한강선과 GTX-D 노선을 해결해 김포의 미래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교통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입니다. 네 분의 후보분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김포시는 2035 김포도시 기본계획의 인구는 76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김포교통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김포 교통의 핵심
해결책은 뭐니 뭐니 해도 김포 한강선입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5호선 김포 연장의 스펙은 지자체 합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합의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넣어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홍철호 박진호 두 분 위원장님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사전 전제 조건 없는 지하철 5호선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이 김포시장입니다. 김포시가 금폐장 없는이라는 조건을 계속 붙이고 고집하기 때문에 지자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김포시가 어떠한 전제 조건도 달지 않는 상태에서 5호선 김포 연장을 합의하면 지하철 5호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식 후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통 관련돼서 또 복지 관련돼서 교육 관련돼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핸드폰을 보시면 김동식 생각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거기에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차곡차곡 3분 5분 정도 계속 이렇게 제가 직접 녹화해서 집어넣은 게 있어요. 모든 주제에 대해서 한번 시간 되시면 김동식 생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에 대해서는 명약 권합니다. 모든 분이 똑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지하철 5호선, GTX-D, 김포 유치 문가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더 작은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는 거, 김포시는 공영버스제로 도입해야 합니다. 설명이니까 개념 풀이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반공영제인데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고, 두 번째, 버스 요금은 23세 노약자 무료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유튜브에 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시민들이, 다음은 곽종규 후보입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김포의 교통은 입과 항문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저는 김포의 교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행정이라든지 분양업자들의 그 개발 계획으로 도대체 입과 항문을 연결시키지 않아가지고 우리 김포는 초고도 비만이 있으며 극심한 목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280%의 혼잡률이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GTX-D와 김포 한강선은 단순한 교통이 아닌 김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극약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하듯이 김포의 인공호흡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김포의 교통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 한강선과 GTX는 단순한 교통이 아닌 김포를 살리는 극약 처방으로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 7월에 우리는 국가철도망 4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GTX-D 그리고 인천 2호선 연장은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 홍철호 의원님 계시지만 김포 한강선은 검토 사항으로 빠졌습니다. 또 이번에 대통령 후보께서도 이 GTX-D와 인천 2호선 또 동시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 5호선 연장은 아마 지금 민선 7기 정 시장이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달에 아마 시에서 경제성 검토 용역을 아주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확정된 안들을 누가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골드라인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1차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 질문은 1인의 후보자가 다른 3인에게 교통, 교육, 환경 중 한 가지를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김동식 후보자가 첫 번째 주도권 토론자가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대 관심사가 지하철 5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 분 후보에게 지하철 5호선에 관련돼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영도 후보님께 먼저 제일 많이 하실 거라 생각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 최대 걸림돌이 건폐장 문제입니다. 이 건폐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하철 5호선 연장에 관한 그 서울시하고 아마 그 홍철 의원이 계실 때 저도 관여해서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 건폐장 이전 문제가 핫 이슈였습니다. 지금 아마 민선치기 정하영 시정 때는 이 건폐장 없는 5호선 연장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든 이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우리 시 또 서울시 인천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자 협의를 통해서 어떻든 건폐장은 이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전하고 이 5호선 기포 연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그 국가철도망 4차 계획에 이게 검토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로 5월 10일 취임하게 되면 이 문제를 아마 지역위원장님들 또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든 그 서울시와 자, 우리 다음 김경수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유영로 후보님은 시장 재직 시에는 건폐장이 김포 들어오면 5호선 절대 유치 안 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제가 봤어요. 건폐장을 안 받겠다 이런 말씀하는데 우리 김경수 후보님께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장 김포 유치하면서 5호선을 유치하겠습니까? 아니면 건폐장은 안 받고 유치하겠습니까? 건폐제에 대한 입장 간단하게 건폐장을 지금 와서 유치한다 안 한다 이것은 말할 계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첫 번째 서울시가 원하는 것은 건폐장 부지가 방화동 차장 기지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방화동 차장 기지를 옮길 때 건폐장 부지를 같이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건폐장과 이 방화동 차장 기지를 같이 가져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건폐장 이전은 지금 결정하지도 않았다는 게 이거 7, 8년 뒤에 노선 만들고 역사 만들고 이전할 때 그때 일입니다. 그때 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 민간 기업이 사업성을 따져보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고 김포에 가는 게 좋으면 김포를 올 것이고 인천 가면 인천으로 갈 것이다. 그때 가서 민간 기업이 사업성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이 김포로 온다 해도 2013년과 19년에 법이 두 번 바뀌면서요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역시 제가 기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김포에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이게 우리 시장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민들도 그게 중요하게 하고 그때 가서 본다. 이거는 저는 여쭤본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제하기로 하고 우리 곽정우 의원님께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호선 김포 유치하는데 건폐장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받으면서 할 거냐 안 받을 거냐 입장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선될 경우 서울시장을 가장 먼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건폐장은 제외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한강 신도시의 개발 여건이 좀 변했습니다. 200만 평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고요. 또 아까 김병수 후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신도시 확대가 늦어진다면은 저는 건폐장을 수도권 매립지 4단계 예정 부지에 두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김포가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4단계 예정 부지에 현재 117만 평 가운데 김포 부지가 한 49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폐장을 유치를 하는데 실제 이거는 우리 김동식 후보님 말씀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은 건폐장 제외라고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권 토론자는 곽종교 후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영록 후보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건물들의 환경은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과 가정도 중요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유영록 후보께서 김포시장 재직 중인 2013년 동국대학과 예비 역학 조사를 체결하고도 김의균 씨와 환경정의가 요구하자 동국대와 계약을 해지하고 인하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문제를 만들어졌습니다. 동국대가 용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행정기관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2013년에 그 거물대리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아마 대권면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 앞에 와서 철야 농성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박종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동국대학교에 그 용역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아마 그 대권면 거물대리 그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동국대학교에서 우리가 계약을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그 연구기관, 그때 이제 환경정의와 인하대학교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그때 환경정의와 인하대학교에 이렇게 동국대학교의 그런 계약을 저희가 파기하고 주민의 뜻. 네, 우리 김병수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건물대리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물대리와 초원전이 일원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전에 박준규 대표가 이제 건물대리 오염이 오해가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7, 8년, 10년 가까이 노력하신 부분 제가 감사하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김포 시민의 어떤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노력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 이제 니켈, 그 다음에 불소가 검출이 됐는데 이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는데 주로 이제 불소하고 니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가 이 불소와 니켈에 대한 환경 정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건물대리 사업이 아마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부 환경조사에서 어쨌든 그 환경 오염 문제를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김포가 나중에 이것도 주도권 토론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식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수 후보가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니켈과 불소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네, 지금 김병수 후보께서 니켈과 불소가 나왔다 그러는데 실제 2019년도 정미조사 때는 그보다 훨씬 다양하게 다른 부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거를 김포시 예산으로 정화를 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염 정화를 하려고 오염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오염 주체는 지금 없어요. 시장이 되시면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실 겁니까? 우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우리 시 부담으로 재정 해결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지금 환경 문제 거물들이 됐고 초원질이 되면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추후에 제가 주도권 질문에 이것도 곽정규 대표님이 전문가하고 이렇게 여쭙겠는데 이거는 단위 공장 단속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대권만 일대 156만 평 복합 종합 개발 사업을 이걸 해결해야 돼요. 공장 한 개 단속 절대 못합니다. 이걸로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가 4차 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쉽게 GTX-D는 우리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 또 인천 2호선도 지금 완정역에서 분기해서 아마 일산 킨텍스역까지 가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지금 시작됐고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김포 한강선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대한 부분은 이 검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각 후보님들께서 그럼 이 검토 사항의 지하철 5호선 그 연장에 대한 안을 어떻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답변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5호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한참 설명이 길어서 이랬는데 5호선은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방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 건축물 폐기장 이전하는 거 찬성입니다. 두 번째,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인천시 아니면 김포시가 받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떼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전을 해야 되는가? 이전 안 하면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국토부에서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가 합의해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한가? 잠실 여의도 강서구에서 이게 끊겼어요. 한강개발 사업이. 우리 지나가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전을 해야 돼요. 국가적으로나 서울시나 김포시만 이전해서 김포까지 그 개발이 쭉 이어져 나와야 돼. 한강신도시까지. 그래서 이거 반드시 철거해야 돼요. 어디로 갈 거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김포는 하나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도 되면은 수도권 선입기 매립이 다 중단됩니다. 서울시도 경기도도 인천시도 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김포시도 지금 소합장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권 매립지 4공구는 우리 김포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또 실제 그 행정구역상 김포고요. 자, 이거를 저는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폐장을 갖고 논의를 하는데 서울시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죠. 그러나 서울시 또한 수도권 매립지 4공구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김포는 굉장히 큰 무기를 갖고 있고 그 무기를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포가 끌려다녔다면은 이제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야 될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되면은 이것을 시민운동화해서 서울시와도 협상을 벌리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포 한강선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두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시하고 합의가 제일 급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유영록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겨우 추가 검토 노선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누락됐다가 당시에 시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당협 홍준표 박진우 위원장 다 노력해서 추가 검토 노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불씨를 살리는 게 이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겨우 추가 검토 노선으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정말 다행스럽게 추가 검토 노선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때 추가 검토 노선 들어가면서 조건이 세 가지가 붙었습니다. 지자체 합의,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높이기, 그 다음에 인천과 노선 합의. 당초에 2019년도에는 조건이 지자체 합의밖에 없었습니다. GTX 김부선하고 인천 2호선이 붙으면서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강선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또 다른 조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 한강선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자는 김병수 후보입니다. 네, 일단 김덕지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100%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김포 한강선을 유치하기 위한 배장 찬성 그 이제 이유도 말씀하셨고, 이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하신 건데, 이 급배장 어떻게 끌고 오실 건지, 주민들의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 주민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강 김포 5호선은 아무리 뭐 분위기가 딱딱해도 박수 한번 주셔야겠습니다. 홍철호 의원님 작품이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겠습니다. 사실입니다. 뭐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밑보여도 할 얘기는 해야죠. 건폐장은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아까 이전해야 되는 타당성 말씀드렸고, 1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훅 지나갑니다. 박 대표님이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수도권 제4매립지 지금 3-1공구에서 2공기 넘어가는 데인데 4공구가 우리 김포시예요. 김포시가 14.7%를 갖고 있어요. 500만 평이 좀 안 되는데 수도권 매립지가.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쓰레기 매립장 안 받게, 건폐장 안 받겠다. 이래서는 해결 안 됩니다. 이전은 해야 돼요. 대한민국 서울 김포시 입장에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는 시간 관계상 시간 되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영록 후보님께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GTX-D하고 인천 2호선은 확정이 됐고 김포 한강선은 아직 추가 검토 노선이라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GTX-D와 인천 2호선을 확정됐기 때문에 먼저 좀 빨리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GTX-D하고 인천 2호선이 좀 더 서둘러서 진행이 되고 이후에 김포 한강선이 추진됐을 때에 김포 한강선을 그럼 시킬 수 있는 해결책 방안이 아마 추가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여쭙습니다. 예.
사실 우리 시에 지난번 그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3개 노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5호선 연장은 결정된 게 아니고 검토 사항이고, 이거는 국토부에서 일단 그 경제성 검토 용역이 지금 지난 달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인 게, 지금 우리 시의 3개의 철도망이 동시에 발표됐기 때문에 과연 그럼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해야 되나. 전국에 한 지금 60개 철도망이 지난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 GTX-D와 2호선은 일단 뭐 예산과 거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 5호선은 지금 그 국토부에서 그 3개의 지방정부들의 협의를 빨리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저는 당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기포에 그 다음에 곽정규 후보님께 이제 드릴게요. 이건 좀 다른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곽정규 대표님께서 그동안 많은 활동하신 분이기도 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제는 기자가 아니라 이제 시장 후보이시기 때문에 이제 거물대리나 이 초원지리 일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시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셔야 될 입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거물대리나 초원지리 일대의 주민들이 3년 정도씩 재산권이 묶여 있고 이분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거물대리를 앞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만약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포의 을지역 문제는 건물들이뿐만 아닙니다. 건물들이 초원지리, 공장 90%, 민가 10%, 온이산리, 공장 70%, 민가 30%, 하승면, 원산리, 하사리 마찬가지로 60대 30입니다. 이거는 김포의 그 건물대리와 초원지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대리가 공장 90%, 민가 10%거든요. 여기서 민가를 빼내야 됩니다. 민가 10%를 빼내서 어떤 작은 그리고 아름다운 주택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이 그걸로 이동해내고, 공장 90%는 그냥 공장단지를 만들어서 집단화하고 환경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 좁은 도로를 좀 넓히고, 그걸 모델로 해서 을지역에 있는 많은 공장지대에서 주민들을 빼내는 작업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